본문을 제가 읽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13번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해도 또 그래도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궁금한 분들, 저기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거수해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지금 질문지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적어서 목사님께 드리면 제가 받아가지고 다음 세미나부터는 먼저 답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내일 그 제목이 UFO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날 거하고 좀 바꿨습니다. 내일 기독교인 과학자로 하고 그 다음에 모레 새벽에 UFO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주의 기원을 한 다음에 UFO를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쓴 책이 이제 몇 권이 있습니다. 5권이 있는데 지금 들어왔노에서 오늘 왔다 그래요. 그런데 내일부터 밖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되는데, 그 책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일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수명, 이제 공룡,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생물들이 모양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한 종류 안에서 종분화, 그리고 인종이, 종분화하고 인종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좀 조금씩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지만,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과연 그 처음이 좋았던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탑 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걸 이 안에서 풀려고 해야지,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궁금증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사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이죠? 역사책 중에 학생들, 삼국사기 삼국유사죠. 맞습니까? 자, 근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전에도 책들이 많았겠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그 책밖에 없을까? 그죠? 그 전에 있었던 책 없어진 거예요.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더군다나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삼국시대 때 쓴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쓴 건가요? 고려 200년, 300년에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역사 쓸 수 있을까요? 자,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정말 삼국시대 얘기를 그대로 적은 걸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도 잊어버리면서 살은 거 아세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여간 과거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우리에게 안 줬다면 우리 절대 과거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다 깨달으려고 해도 우리 너무나 놀랍게 거기 계신 누굴 만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오게 된 거예요. 다 죽었었는데. 그래서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궁금증을 하는데, 이제 노아 홍수부터 이제 좀 한번 짚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홍수 심판할 때 시작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품의 샘들이 터진 얘기는 그 지질학적인 과정, 우리 어제 계속 나눴죠. 그저께랑.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은 노아 홍수가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게 뭘까? 우리 창조과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처음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지구에는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둘째 날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든다. 이 궁창이란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뭘 만든 거냐면 대기권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근데 궁창 아래 물은 셋째 날 어떻게 되냐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바다가 돼요. 자, 이때 만들어진 셋째 날 지층 다뤘죠? 예,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언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게 혹시 이때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게 아닐까? 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무슨 효과라 그러냐, 우리가 덮개 효과 모델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덮개 효과라는 건 노아홍수 이전과 이후의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모델인데,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모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드라이브, 그냥 막 이걸 밀고 나가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실험과학이건 역사과학이건 모두가 뭐냐면 내 손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과학입니다. 자, 내 손 안에 없는 거를 가지고 하는 과학은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거를 이 모델을 가지고 너무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칠 때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기록이 참 설명이 잘 된다는 게 재미있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 효과는 뭐냐면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궁창의 물이 있었다가 어떻게 홍수 때 없어졌다는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덮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믿는 사람은 그 궁창의 물이 아마 수증기 상태였을 거다라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별도 못 봤겠네요? 그게 아니라 자, 주전자에서 물 펄펄펄 끓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뿌옇게. 그건 수증기가 아닙니다. 그건 스팀, 김이에요, 김. 자, 거기까지는 액체예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요때부터 바로 뭐냐면 그게 수증기예요. 그게 기체. 그래서 이 인텐시브한 아주 치밀한 수증기층이 있지 않았을까 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실가스란 말 하죠.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 그럴 때 온실가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오존, 이렇게 세 개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수증기가 있다면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온실이 골고루 따뜻한 것처럼 지구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고루 따뜻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추위와 더위란 말이 언제 처음 언급되냐면 홍수 직후 때 처음 언급됩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범주했을 때 이때부터 나와요. 노동이 시작돼요. 창세기 3장에.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가 이제 이때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은 창세기 1장 14절에 태양을 만들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등장해요. 근데 이때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추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과 겨울은 추위와 더위랑은 다른 겁니다. 뭐예요? 낮에 그게 기냐 짧으냐 이 얘기지 추위와 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추위와 더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언급됐다는 거 재밌는 거죠. 왜? 궁창의 물이 제거되면서 보호막이 없어진 겁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비라는 거는 왜 내리는 거죠? 차가운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야지 비가 내리는 거죠. 기압골이 형성돼 가지고 따뜻한 쪽에 구름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홍수 이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땅에 뭐를 내리지 않았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이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비가 언급됐다라는 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5장하고 11장은 이제 족보를 쫙 연결할 수가 있는데, 족보를 연결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족보 보는 방법은 뭐냐면, 자, 위에 하늘색은 창세기 5장의 족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자, 근데 읽는 방법은 뭐냐면 맨 위에 아담 나오죠? 보이세요? 오케이. 이 화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왼쪽 숫자가 130이 써있죠. 그게 뭐냐면 다음 이름을 낳았던 나이예요. 아시겠죠? 오른쪽에 숫자가 써있죠. 얼마가 써있어요? 그건 죽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아담이 130살 때 그 다음 이름 셋을 낳고 930대 향수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died,
그냥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향년 몇 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수하여 죽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얼마 살은 거예요? 대부분 900살 이상 살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 변화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900살 이상으로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죠? 그다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홍수를 기점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빛은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하나 보죠? 이 빨주노초 하나가 한 번에 확 다 섞여가지고 보이면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백색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빨주노초 하나 보시죠. 이 보람빠초노초팔이 더 맞는 말인데, 보람빠초노초팔. 그래서 이제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색을 벗어났다 그래서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됩니다. 자, 빨간색을 벗어나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파장이 더 길어져가지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궁창의 물에 있으면 궁창의 물이 뭐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단파들 있죠. 자, 이 단파들은 우리 몸에 어떤 거냐면 해로운 거죠. 자, 자외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X선, 감마선은 뭐예요? 방사능 아니에요? 원자 폭발 터질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광선들은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 장파들은 몸에 좋은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적외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궁창에 물이 있으면 이 궁창의 물 수증기가 바로 뭐를 차단해 주냐면 이 단파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궁창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존이 지금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지금의 수증기가 파괴돼 가지고 옷들이가 돼 가지고 오존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창에 물이 있으면 궁창에 물도 있고 또 오존층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표에는 해로운 광선인 단파들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궁창의 물이 제거된 다음엔 아슬아슬하게 오존층만 남아있으니까, 또 궁창의 물이 없으니까 오존층도 얇아졌겠죠. 그래가지고 장파뿐만 아니라 단파도 오는, 이 단파가 바로 우리에게 뭘 일으키는 거죠? 이 돌연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일으키는 이런 해로운 빛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나이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근데 줄어든 게 바로 언제부터예요? 바로 홍수 심판 때부터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근데 심판 때 더 안 좋아진 환경이 됐고 추위와 더위도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에 보면, 자, 이들이 이게 다 뭐냐면 석탄의 매장 분포도입니다. 까만색 아시겠죠?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날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이 정도 석탄의 매장량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보다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된다고요? 100배. 기억해서 좋습니다. 100배가 많다. 여러분, 오늘날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또 육지의 3분의 1은 동토라 그랬죠? 자, 사막은 덥고 동토는 춥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뭐냐면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죠? 이 정도 나무가 많을 정도로 우린 그때는 훨씬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홍수 이전에는. 자, 그리고 화석을 보더라도 여러분, 화석을 보면 지금보다 굉장히 커다란 동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잠자리 화석이 있는데 이 잠자리 화석이 여러분 약 1m 되는 거 아세요? 타고 다녀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러한 커다란 것들이 살기에도 괜찮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이런 것들 공룡, 이제 조금 이따 공룡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고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범죄에서 갈산물과 엉겅퀴가 나서 더 안 좋아졌고, 홍수 심판 이후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게 하는지,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 때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해주시는지.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제 공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과학 하다 보면은 이 공룡 얘기가 빠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룡은 이제 한마디로 지금 다 수수께끼라 그럽니다.
제가 뭐 지질학을 하지만 사실 제가 지질학 7년을 공부하는데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공룡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받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공룡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네. 기억이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질학을 배우면서 공룡 거의 안 배워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공룡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얘기했지만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그랬죠. 다른 화석에 비해서. 왜? 물에 어떻게 있었으니까? 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이런 거 지금 공룡을 지금 캐치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멋있죠. 근데 여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여기 사람도 인형이고 공룡도 인형이에요. 자, 이렇게 예쁘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 공룡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미국의 이제 공룡 박물관인데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룡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공룡이 완제품으로 딱 발견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자, 이럴 경우 이제 공룡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꼭 하고 싶은 게 원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 복원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 복원되기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면은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같이 섞였다. 그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데 또 발견돼도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공룡을 복원시키는 거는 실제로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추더라도 원래 오리지널 그림이 있어야 쉽죠? 맞습니까? 없는 상태도 만드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 전시하는 데 보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그 공룡이 어떤 거는 어느 부분은 진짜지만 어느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상상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아주 유명했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뭐죠?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의 뼈가 섞였다는 걸로 결론 났어요. 그래서 공룡 사전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그렇다는 얘기가 공룡은 너무나 많이 과장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공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공룡, 이 화석이 공룡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엉덩이뼈예요, 힙본. 왜냐하면 공룡은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조건 가지고는 그 커다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엉덩이뼈가 특별한데 이 엉덩이뼈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뼈가 공룡 건지 아닌 건지 확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발 가진 공룡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여기 나온 거 이런 티렉스 같은 거, 티레노사우루스. 자, 이런 것들은 이걸 두 발 가진 공룡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세형 공룡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론자들이 이 세형 공룡에서 뭐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세형 공룡. 이것도 진짜 우리한테 너무나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왜 하필이면 세형이야? 그저 두 발 가진 거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도 엉덩이뼈가 특수합니다. 자, 그리고 네 발 가진 공룡, 엉덩이뼈예요, 이게. 자, 이 네 발 가진 공룡도 이 엉덩이뼈가 특수해요. 그래서 이 엉덩이뼈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룡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한 많은 공룡뼈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공룡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크다고 공룡이 아니니까. 자, 화석은 여러분 모두 뭐만 가지고 연구하는 건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 편견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공룡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이거? 우리 학생들 브라키오사우루스,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양 공룡. 그래서 우리가 공룡 전문가들은 공룡이 아무리 많아도 그 종류가 50종은 넘지 않을 거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룡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화석에 발견되는 건 무조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공룡이 왜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 뭐냐면 공룡도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자, 우리 이거 벌써 얘기했습니다. 공룡 방주에 탔겠죠. 자, 근데 타지 않은 공룡들 많았겠죠. 자, 그 공룡들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물에 떠 있다가
익사해서 죽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저탕류에 매몰돼 가지고 화석으로 됐겠죠. 예. 근데 공룡이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왜? 모든 동물들이 탔던 동물들이 종류대로 나왔다고 써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죠. 근데 공룡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름으로 이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동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동물들이 멸종되는 동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이제 이들이 왜 지금 멸종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여태까지 버티다가 이제 죽은 거야. 맞습니까?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죠. 자, 그러므로 버티기 어려웠던 게 먼저 멸종하겠죠. 그러니까 뭐에 어려운 게 먼저 멸종하냐면, 첫째 뭐냐면 추위와 더위가 약한 게 먼저 멸종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공룡 우리가 파충류라고 되게 그러잖아요. 자, 근데 포유류들은 자기 몸의 온도를 거의 대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어도, 자, 근데 정말 조절하기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파충류와 양서류와 같은 뭐예요? 냉혈 동물들이에요. 악어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우리 미국의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엘리게이터 투어를 해요. 악어 투어를 해줘요. 근데 투어를 막 늪지에서 악어들이 막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배 안에서 그 투어 가이드가 악어를, 새끼 악어를 이렇게 탁 풀어줍니다. 주둥이 꽉 묶어가지고 만져보라고. 탁 만지면 섬뜩해요. 왜? 어떠니까? 차가운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온도에 민감한 것이 먼저 멸종됐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홍수 이전에 음식이, 식물이 얼마였다? 100배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등치 큰 거겠죠. 등치 큰 냉혈 동물. 그럼 딱 꼽히는 게 뭐죠? 공룡입니다. 그러므로 공룡은 어느 것보다 먼저 멸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홍수를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줄어들었죠.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져. 이때부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도 노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광선을 받으면서. 돌연변이가 또 일어나면 그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도 영향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 그래서 우리의 수명도 점점 짧아졌을 뿐 아니라 공룡도 어떻다? 이때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홍수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빙하 시대가 홍수 끝나고 길어도 약 200년 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번 집회 때는 빙하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저 또 모르겠죠. 다 쏟아버리면 안 부르더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빙하 시대는 나중에 또 벨라를 제가 어쨌든 빙하 시대를 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러면 정말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역사책이라든지 어딘가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홍수가 정말 있었으니까 각 홍수전선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공룡이란 말은 언제 처음으로 만들었냐 하면 1841년에 오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다이노사우루스라고. 자, 그러니까 그 이전의 책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1828년에 컴퓨터 기관차 로켓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전엔 이 단어를 찾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될까요? 그 동물의 묘사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전설에 남아있는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용 드래곤이에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부탄도 있고, 예, 여기 영국이죠. 예, 저희 웨일스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용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 용을 보면 뭐예요? 거대한 뭐죠? 파충류. 맞습니까? 그 모습이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계 백과사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전설 속의 용은 과거에 살았던 실제 모습같이 보인다. 그들은 사람이 등장하기, 지구상에 등장하기 오래전에 서식했다는 거대한 파충류,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룡과 아주 유사하다. 용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이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전설을 갖고 있다. 이 퀘스천이란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미국에 있는 인디안 그 하바스 폭포에 있는 인디안 옛날 부족의 벽화에 보면 이런 것도 그려 있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즈텍 문화, 멕시코, 고대 멕시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탄자니아의 경우 또 이런 벽화가 그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려 있는데 이 모습들이 뭐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공룡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뭐 남아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또 우리 뭐죠?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공룡이 있을까 이거겠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역시 성경에서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어디 있겠어요? 이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쓴 책인데. 자,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더 히브리어잖아요. 그 단어 없겠죠. 묘사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성경에 공룡이 세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독특한 동물이 아주 기괴한 동물인데 하나가 뭐냐면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호야단이라는 단어가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탄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헤못은 한 번 나오고 리호야단은 한 10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탄닌은 2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모두가 아주 기괴한 동물이에요. 자, 근데 이 기괴한 동물인데 이 기괴한 동물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빙하하실 때 저를 다시 부르시면 자꾸 예고편을 해야지. 그 욥기하고 빙하하실 때가 이제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욥기에 대한 비밀이 어디서 풀리는지 아세요? 아니, 빙하하실 때 대한 비밀이 욥기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책 가져올 때 빙하하실 때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그래서 뭐냐면 욥기서예요. 욥기에서 거꾸로 추적해야지 빙하하실 때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때 욥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이거를 하마로 번역했습니다. 하마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이제 원어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양목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양목 씨다출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마 꼬리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꼬리가, 그리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어 있고 머리는 녹관 같고 가리대가 감옥소 같은 거예요. 철장. 이건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영어 성경 가운데 어떤 건 엘리펀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코끼리. 근데 여러분, 코끼리 꼬리가 이런 보셨죠? 팔뚝만해. 이런 코끼리 보셨어요? 근데 포토샵으로 만든 겁니다. 과연 이 백양목 같은 꼬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코끼리일까? 하마일까? 근데 여러분 브라키오사우루스 넣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백양목 같은 어마어마한 요단강이 창이라도 끄덕없다 그랬어요. 내가 지은 것 중에 으뜸이다. 근데 뭐라 하냐? 보라 그랬거든요. 욥은 여러분 이 홍수 끝나고 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걸 봤던 사람이에요. 빙하할 때를 경험했던.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낚시로 리호야단을 낚을 수 있냐? 예전에 이거 악어로 번역했는데 원어로 번역했어요. 악어가 아니기 때문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악어도 아니고 아주 기괴한 동물이에요. 근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탄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바다괴물, 용 이런 것들을 시랑 이런 거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욥이 또 얘기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괴물입니까? 이 바다괴물이 탄닌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께서 물 가운데 용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히브리 말로 탄닌이에요. 탄닌들의 머리를 깨셨으며 악어 리호야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두 개 다 나옵니다. 장차 들짐승이고 시랑 드래곤 이게 탄닌입니다.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러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들나귀는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이게 탄닌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계속 나왔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욥 때만 해도 이걸 봤다 안 봤다? 여러분 이 기괴한 동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룡에 대해 정리하면 공룡도 창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자가.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했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저주했어요? 동물들을 저주했어요. 그 중에 가장 저주받은 게 누구라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저주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저주받은 겁니다. 이러면서 안 좋아진 겁니다.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홍수 때 어떡한 거? 이 그림이 재밌어요. 위에 있는 그림이 홍수 전기고 밑에 있는 게 홍수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룡들은 위에 어떻게 했다? 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사해서 죽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저탕류에서 매몰됐겠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육지의 지층 사이에 갇혀있던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겠죠? 맞습니까? 그 나와가지고 한동안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낳다가 추위와 더위 경험한 거죠? 자, 빙하할 때 건너면서 어려움을 겪었겠죠?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마지가 한 마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멸종입니다. 근데 그걸 봤던 할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괴한 동물. 자꾸 손주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기괴한 동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자, 여러분, 이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했던 목적은 뭘까요? 얘기한 목적은 사실을 전하려는 거였겠죠. 있었다는 얘기. 자, 근데 그 손주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손주한테 얘기해 줄 때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봤다 그러면 재미없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그걸 우리 할아버지가 무찔른 거야. 자, 그럼 또 뭘 넣겠어요? 자기 얘기를 또 넣겠죠. 그러니까 목적에서 또 이탈됐죠. 근데 그 손주가 또 얘기했겠죠. 자, 근데 그것도 재미없잖아. 근데 자기를 사랑하던 애인을 구하려고 죽인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된 거예요? 각 나라마다 뭐가 생긴 거죠? 전설로 남아있던 겁니다. 목적에서 또 이탈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전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층 속의 화석을 보고 박물관에 있는 공룡 화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공룡에 대해서 증인 없이 이 진화론적 역사론 여러분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인 거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수께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볼 때는 여러분, 공룡은 어떤 조건보다 쉬워요. 왜? 역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처음이 좋았는데, 공룡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자, 공룡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넣었는데, 이 질문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사이에 나왔대요. 뭐냐면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탔는데 과연 이 동물들을 놓아가지고 8명이서 16,000마리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다 키우고 똥 치우고 말이에요, 먹이 주고 그랬겠냐. 저도 궁금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사육장에서는 토끼나 쥐는 한 사람이 하루에 5,000마리 이상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3,000마리 이상 돌봐요. 그리고 닭 같은 게 3만 마리까지 돌봐요. 안 믿겨지죠? 저도 이 참고문헌을 읽었을 때 안 믿겨졌어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대학교 순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미시간 주립대학, 미시건 대학, 일리노이, 퍼듀, 인디아나 이렇게 5개 대학, 빅텐 스쿨이라고 있는데 순회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리노이를 갔을 때 한 친구가 양돈이 전공인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그 친구랑 같이 했는데 이 생각이 나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돼지를 몇 마리까지 키우냐,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생은 안 시켰을 것 같죠? 그래도 방주 태워놓고 이 고생 시키려고 그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느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자는 능력이에요. 너무 추워도 자고 동면, 너무 더워도 자요 하면. 근데 또 동면만 보면 추위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 우리 노아홍수 때는 그 날씨가 굉장히 급변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급변할 때 이들이 잔대는 거죠. 동물들이 체온이 내려가고 호흡이 내려가고 모든 변 보고 땀 흘리고 하는 모든 신진대사가 다 느려져요. 자, 예를 들면 모든 파충류와 양서류, 이 냉혈 동물들은 지금 다 동면을 합니다. 100%. 자, 그런데 포유류와 조류는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놈도 데려다가 춥게 해주면 결국에 자요. 자, 이 얘기는 모든 동물들은 어떤 능력이 있다? 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생물학자도 동물들이 왜 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는 것만 보는 거지 이들이 왜 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동면이란 단어를 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북극다람쥐는 영하에서 동면을 하는데 3주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요. 평상시 때 350번 하던 게 동면에 들어가면 여러분 2번에서 3번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초마다 한 번씩 뛰는 거야. 어메이징하죠. 체온이 1, 2도까지 떨어지는데 안 죽습니다. 평상시 에너지의 2%밖에 안 써요. 몇 달 동안 자는 겁니다. 자, 우리 새 중에 동면하는 유명한 새는 쏙독새인데 10월에서 3월까지 계속 잡니다. 근데 3월이 되면 여러분 날아다녀요. 체온이 41도에서 18도로 떨어집니다. 곰들이 동면하는 거 아시죠? 동면 또는 가면하잖아요. 굴 속에서 7달 동안 수시로 잡니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새끼도 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자, 제가 과학적으로 접근해드려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방주 풍경이 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다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건 제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찾아야 되는데, 우리 방주 때 읽었던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권념은 뭐라 그랬죠? 영어로 remember라 그랬습니다. 노아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가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거 창조한 분이 못 돌보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능성이 바로 뭐냐면 동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 질문이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종류라는 건 씨를 보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종이 다른데 교배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라이거 그러면 뭐하고 교배한 건가요? 라이거하고, 아니지, 라이온하고 타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앞뒤자로 해가 라이거라 그러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 교배한 게 라이거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지난번에 같이 잠깐 나눴죠. 종속과목 강문계.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 한 번 정도는 어려운 게 나와요. 자, 우리 이게 종분류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랑이, 사자, 고양이 그러면 그걸 종이라 그래요. 되셨어요? 자, 근데 그거가 좀 더 비슷한 걸 모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속이라 그러고, 조금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양이과 안에는 호랑이, 사자, 표범, 고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종분류를 언제 끝냈냐 하면 1900년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1800년도에 생물학자의 종분류 다 끝내버렸어요. 린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많이 공헌을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유전법칙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자, 유전법칙 우리 첫째 날 기억날지 모르지만 유전법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레고리 멘델이잖아요. 자, 멘델의 유전법칙이 세상에 알려진 게 언제냐면 1900년이에요. 자, 근데 1800년도에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전법칙을 몰랐었다면 여러분이, 자, 이때 이 종분류를 뭘 가지고 어떤 근거로 종분류를 했을까요? 당장 할 수 없이 생긴 거지 뭐. 모양 가지고 했겠죠? 모양 가지고 호랑이, 사자, 고양이 나눈 거예요. 조금 더 비슷한 것끼리 묶고.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각기 다른 종으로 나눈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근데 1900년에 뭐를 발견했다? 알겠다. 유전법칙을 발견했죠? 발견한 다음에 1920년도가 됐을 때는 생물학자들이 이제 유전법칙 거의 이해했어요. 아, 서로 유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생물학자들이 이제 우리 종을 분류할 때도 이 유전 법칙으로 하자. 모양으로 하는 이제 비과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왜? 실험이 가능하잖아요. 새끼를 낳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형태적 분류를 하던 걸 뭐로? 유전적 분류를 바꾸자 그랬어요. 그리고 종에 대한 정의도 바꿨어요. 뭐라고? 생식적 격리.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뭐로 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종으로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분류했던 거하고 유전적으로 분류했던 거하고 안 맞는 것들도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들은 여러분 똑같이 염색체 숫자가 38개 똑같더라고요. 이들은 DNA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교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것들은 다른 종으로 났었잖아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죠. 개하고 늑대를 보니까 개하고 늑대는 다른 종으로 났는데 같은 과지만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염색체가 78개 똑같더라고요. 새끼 낳기니까 새끼 낳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으로 옮겨야 되죠.
다시 다 재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재편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의도 바꿔놨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예? 귀찮으니까? 귀찮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맞아요. 귀찮아서도 맞아요. 예. 이미 자기가 다 외워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또 분류해야 되잖아. 또 이거는 어때야 돼요? 교배를 다 시켜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 데려다가 교배시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모기 같은 거 어떻게 교배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존의 형태적 분류를 하나도 안 바꾸고 어떻게 해? 그대로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원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분류를 다시 재편성해 보니까 어떤 건 종이라고 분류한 게 종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소까지 가고 어떤 건 뭐예요? 과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과가 다른데 동물의 경우는 교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맥시멈 어디까지? 최대치 과까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주에 그러므로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을까요? 고양이, 과가 들어간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새끼 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날 수 있겠죠? 어떤 건 호랑이 닮은 어떤 건 사자 닮은 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자 닮은 놈은 발도 펑퍼짐하고 그러니까 들로 갔겠죠? 맞습니까? 호랑이는 어때요? 어디 살기 편해요? 그 산으로 갔겠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격리. 이때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격리가 중요해요. 격리가 일어나면은 호랑이 닮은 놈들은 호랑이 닮은 건 많이 낳겠지. 되셨어요? 사자 닮은 놈들은 자기 엄마 아빠 닮은 거니까 사자 많이 낳겠죠? 자, 이 둘이 중화가 안 되잖아요. 격리가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된다? 뚜렷해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그들이 진짜 몇백 년 만에 동물원에서 만난 거야. 새끼는 안 낳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나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라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라이거끼리는 새끼 낳아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래. 자, 조금 더 하나 더 할게요. 예를 들어, 자, 이제 방주 안에 개도 들어갈 때 개, 늑대, 승냥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개, 과 두 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나와서 새끼 낳겠죠? 자, 그래서 노아가 개를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놈은 사납고 어떤 놈은 순했겠죠? 사나운 놈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발로 도망가더니 버렸겠죠. 안 되겠다. 자, 순한 놈은 키웠겠죠. 자, 그럼 들에는 뭐예요? 늑대. 집에는 개. 근데 둘이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개들은 여러분 한 300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애니멀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펫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펫이 뭐예요? 애완동물.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자연 격리가 아니라 뭐냐면 인공 격리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온 저런 도사견이 이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새끼 나고 도사견은 자기 갖고 안 닮은 건 딴 사람 준 거야. 아시겠죠? 또 새끼 나면 안 닮은 것도 나오겠죠? 또 준 거야. 계속.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인공 격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여기 뭐밖에 안 나와요? 도사견.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도사견하고 바둑이하고 새끼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 한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양해지는 걸 진화론자들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분화. 종분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분화는 사실 뭐하고 똑같냐면 변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은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거 좀 볼까요? 자, 이제 그 조금 더 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유전자를 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방주 안에 동물들이 개가 탔는데, 근데 개가 여기 유전자를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자,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 예를 들면 아시겠죠? 대문자 A, 소문자 A는 뭐예요? 털을 길게 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근데 방주 안에 이 두 마리가 탔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나면 어떻게 되세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어느 게 털이 제일 길까요? 여기 A 말고 뭐가 있어요? 다 A지. 대문자겠지. 그죠? 자, 근데 추위와 더위라는 게 이 세상에 없었는데 자기 살았을 때는 방주에 나와 보니까 추위와 더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문자는 괜찮은데 소문자들은 어땠을까요?
죽기 싫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따뜻한 쪽으로 갔겠죠? 자, 이때 뭐가 됐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격리.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다양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소문자나 대문자가 모여가지고 새끼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이러면서 모양이 어떻게?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점점 다양한 모양이 된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문자 A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증가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를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소문자 A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진화는 틀린 거예요. 만약에 털이 길어질 때 유전 정보가 추가됐다면 진화가 맞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소문자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는 이 다양하게 만드는 거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개들은 인공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유전자가 더 비슷합니다. 자, 근데 치와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치와와에서는 다른 거 안 나와요. 왜? 너무 끝까지 갔어. 되셨어요? 치와와 다른 거 안 나와. 자, 그러므로 여러분, 늑대를 가지고는 치와와를 만들 수 있지만 치와와 가지고는 늑대 못 만들어요. 되셨어요? 자, 왜 그런지는 알 사람 알지어다. 알 사람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독특한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노새라는 게 있죠. 노새 아세요? 자, 노새는 여러분 뭐하고 교배한 거죠?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한 겁니다. 근데 원래 염색체 숫자가 똑같아야 교배되는데 당나귀는 염색체 숫자가 62개예요. 근데 말은 64개인데 이들이 자연 교배를 해요. 그 새끼 낳아요. 그래서 난 게 바로 뭐냐면 노새인데, 자, 그럼 새끼를 낳았으면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될까요? 몇 개가 될까요? 63개가 돼요. 홀수가 나와. 여러분, 염색체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므로 가만 놔두면 노새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뭐밖에 안 남아요? 당나귀하고 말만 남아요. 자, 우리 노새를 또 만들려고 그러면 노새 암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다시 필요해? 당나귀하고 말. 가만 놔두면 처음에 있었던 질서는 유지된다, 안 된다?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노새예요. 특별한 예. 그렇지만 여러분, 노새하고 라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라이거는 원래 염색체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종분류를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종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종은 자기네가 유전적 분류라고 정의를 해놓고 예전에 썼던 뭐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형태적 분류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쓰냐 하면 종이란 말 대신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종류.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를 쓰셨으니까 유전적 분류 쓰셨거든요. 씨를 보존케 하는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분류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동물들 들어갈 때 과로만 따르지면 320과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겠죠? 평균 속으로 할 때 7마리, 2마리 들어갔다고 해서 자세히 계산해도 그 안에는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13%. 이 16,000마리가 방주에서 나와서 변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다양한 동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알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 너무 쉬워집니다. 자, 피부색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인종. 사실 여러분,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학생들 다 뭐 앞으로 다 나와게 해가지고 얼굴 검은 사람부터 하얀색까지 나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거죠. 할 수 있어요. 흑인, 백인, 황인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황인이에요? 누렇게 떴나요? 우리 저 미국에 세미나를 잘하는 우리 앤서슨 인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기에 대표 켄햄이라고 이제 강의를 참 잘하죠. 그분한테 꼭 이 인종에 대한 세미나 할 때는 백지를 갖고 와요. 그 자기 얼굴에도 딱 대요. 내가 화이트냐고. 그 뭐라고 이제 아세요? 나는 핑크래. 흑인, 백인, 황인은 그런 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먼저 좀 편견을 좀 이제 깨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백인 선교사님이에요. 자, 백인 흑인 그 말 싫어하지만 하여간 통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한 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검어지겠죠. 이 검어지는 것까지는 여러분 적응이에요, 적응. 네. 자,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둘이 5년 지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흑인 날까요, 백인 날까요? 백인 낳겠죠? 그죠? 예. 네. 자, 근데 옆에 부족에서도 한 5년 동안 백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딸을 낳았어요. 그 백인 낳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계속 20년 이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많이 까매졌겠죠? 적응돼가지고. 자, 둘이 만났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자, 검은 백인, 말이 이상하지만 이 검은 백인이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자, 이것도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 낳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계속 산다 그래서 흑인 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전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 색소를 결정하는, 피부를 결정하는 색소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색소를 뭐라 그래요? 네, 바로 멜라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냐면 멜라닌이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피부색이 결정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변이에 의해 가지고. 자, 근데 우리 흑인 백인하고 그분들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멜라닌은 유전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멜라닌이 암갈색, 다크 브라운인데 이 암갈색을 결정하는 1차적인 유전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약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좀 안으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브라운이니까 갈색, 그래서 위로 했습니다. 대문자비, 소문자비가 있는데, 자, 대문자비는 얼굴을 어떻게 검게 하는 거고, 소문자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대문자비, 소문자비인 남자가 대문자비, 소문자비인 여자하고 결혼했어. 자, 그럼 이렇게 나는 거 아시겠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자, 이때 누가 얼굴이 제일 검을까요? 비 말고 뭐가 있어요? 아직 적응을 못했네. 대문자죠? 자, 근데 여기서 대문자인 사람하고 대문자가 결혼하면 소문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노, 없어요. 되셨어요? 자, 이건 하나 가지고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해보면 이래요. 대문자에 소문자에 대문자비, 소문자비하고 대문자비, 소문자비, 소문자비, 소문자에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 아시겠죠? 정말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하나는 알아, 우리는. 대문자가 많은 사람 얼굴이 검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 얼굴이 밝고. 자, 근데 여러분, 서로 결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왜? 둘 다 A, B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30개를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겠죠? 그래서 안 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 대문자가 많은 사람 얼굴이 검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 얼굴이 밝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겠습니다. 누가 대문자가 많은지, 누가 소문자가 많은지. 좋습니다. 그만 보세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소문자가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컬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이들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린 가끔씩 이런 질문 들어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고 우리는 셈이 우리의 조상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자, 이거 왜 틀렸는지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함, 셈, 야벳 나왔겠죠? 이들이 애를 낳겠죠? 맞습니까? 자, 이 애들은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자, 아무리 멀어도 사촌이겠죠? 맞습니까? 사촌끼리 어떻게 결혼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또 애를 낳겠죠? 자, 그럼 그 애들은 말이에요, 낳던 애들은 모두가 자기 할아버지 아니면 외할아버지는 함셈 야벳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은 흑인의 조상, 뭐 야벳은 백인의 조상,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자, 이 말은 왜 나왔냐 하면 우리 예전에 노예제도 할 때 이 노예제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당화시키려고 이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얘기들이에요. 너 이때 왜 노아가 누굴 저주했어요? 그때 함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여간 그랬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거 성경에서 예정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노아가 저주한 건 함이 아니라 누구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흑인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함의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야벳의 피도. 알겠죠? 서로는 왜? 결혼했을 테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서로 막 믹스돼가지고 결혼하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이나 피부의 모양이 다양해지는 건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격리. 자,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격리가 등장해요. 바로 뭐예요? 바벨탑 때 이때 언어적 격리가 일어나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됐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Everyone after his tongue. 언어에 따라, after their families, 가족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들이 곧 나라가 됐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언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나누는데 누구를 인정한 거냐면 가족은 흩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든 건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인정해요. 가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들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가족끼리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애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난 거야. 난리 났겠지. 한쪽에서 구슬이라고 한쪽에서 다마라 걸고, 한쪽에 또 아줌마들이 빨래하다가 바벨탑 사건 난 거야. 난리 났겠죠. 자, 이때 엄마들이 다 누굴 불렀겠어요? 이때가 남편이라는 사람은 거의 안 나옵니다. 남편도 부르세요. 자식만 부르지 말고. 근데 가족을 불렀겠죠. 근데 가족끼리는 알아들었다, 안 들었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닮았죠? 그러면서 흩어진 거예요. 되셨어요? 이때 뭐가 일어났다? 격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애들이 다양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멜라닌,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햇빛 따뜻한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갔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여기 선글라스 인기지만 우리 선글라스 안 끼고 인상 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백인들,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 컬러가 뭐죠? 파란색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다, 이 선글라스 문화가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들은 북쪽으로 갔겠죠. 이때 뭐가 일어났다? 언어적 격리와 환경적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해진 거예요. 되셨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One blood, 한 혈통. 우리 모두가 한 혈통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원 블러드, 한 혈통이에요. 생물학적, 서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너무나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아니죠? 단일 민족 아니에요? 자, 외국에서 오죠? 노동자들 오죠? 여러분, 그분들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혈통을 얘기할 때 두 혈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건 언제나 두 혈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로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겉모습 보셨다면 안 오셨을 거예요. 뭘 보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피를 보셨어요. 투블러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별명 지을 때도 너무 생김새 가지고 별명 짓지 마세요. 네. 아세요? 네. 우리가 우리 창조와 탐사에 이제 학생들 오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보다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뭐죠? 한 혈통입니다. 피부색에 대고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없는 거 아세요? 왜 우린 다 결혼할 수 있을까? 격리가 언제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격리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바벨탑.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증인과 함께 볼 것이냐, 증인 없이 할 것이냐,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이제 꼭 나오는 게 있는데 이때 마지막 하나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나? 자, 이 질문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할 때 우리 미국 창조과학 웹사이트 들어가면 가장 큰 웹사이트에 이렇게 창조과학자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있죠. 질문 10가지 탑10을 뽑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나? 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혼나죠. 아벨을 죽이고. 그때 떠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떠난 다음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네. 자, 근데 왜냐면 성경에 보면 아담의 자손이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누구예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밖에 안 나오는데 그 와이프 어디서 얻었냐 이거예요. 그 아담하고 하와 말고 또 다른 조상이 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참 묘해가지고 답변하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꼭 나와요. 또 답변을 또 나와. 그걸 알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굉장히 주저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그러므로 이 가인의 아내를 이해하면 정말로 많은 걸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실마리 바로 성경에서 푸는데, 자, 이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요. 자, 근데 이때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와 자신,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을 낳은 게 아니에요.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아벨 어떻게 된 다음에 죽고 셋을 준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족보에서 봤지만 셋을 몇 살 때 낳냐면 아담이 130살 때 낳아요. 자, 이때는 어떠냐면 이미 다른 애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130년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누굴 적은 거냐면 노아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의 직계 조상만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노아도 형제들 있었겠죠? 안 적은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 람의 형제들 있었겠죠? 안 적은 거예요. 그걸 다 적으면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도 모자라요. 그때 인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누굴 적은 거냐면 노아의 직계조상. 자, 그러므로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할 수 없이 자기 뭐예요? 시스터겠죠. 여동생. 자, 그럼 꼭 나오는 질문이 뭐죠? 근친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 자, 지금 유전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아까 얘기한 방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들이 데미지를 받았다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대문자비, 소문자비 이렇게 있으면 우리 대문자비 이러면 대문자 B 만약에 형제일 경우는 모두 엄마 아빠에게서 유전자를 받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데미지 받은 부위도 어때야 되냐면 이게 똑같게 돼 있어요.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다 받은 거지. 우리 누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어떤 브라더가 소문자비가 데미지를 받았다면 그 시스터도 뭐예요? 소문자비의 데미지를 받았겠죠. 만약 둘이 결혼하게 되면 지금은 대문자비, 소문자비 이렇게 되는데 소문자비가 걸릴 경우는 둘 다 데미지 받은 거죠. 그러므로 비에 대한 역할을 하기 어렵겠죠. 자, 근데 대문자비, 소문자비가 되면 대문자비 건강한 게 소문자비의 역할을 해주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근친일 경우 어떻대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친은 위험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때요? 결혼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바벨탑, 여러분 맞아요. 바벨탑 때도 가족끼리 움직였다 그랬죠. 저 움직인 가족들 누가 결혼했겠어요? 당연히 형제 자매였겠지. 예,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벨탑 이후의 족보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자, 이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그 아들 이삭이죠.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야곱이죠. 요셉이죠. 바보세 그 와이프들이 다 안에 있죠. 사라, 리브가, 라헬 다 지네끼리 결혼한 거예요. 예, 보면은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죠? 사라인데, 사라가 누구냐 하면 똑같은 데라, 근데 엄마가 달랐던 거예요. 엄마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복 여동생, 여기 나오지만 아내는 나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입니다.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 이제 결혼했어요. 자, 근데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냐?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이삭하고 오촌이에요. 오촌.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남종을 통해 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할 때 이상한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내 친척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너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 우리 친척 사이에서 찾아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요. 또 볼까요? 자, 이제 이 야곱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라헬하고 레아죠. 라헬하고 레아 누구예요? 외사촌 아니에요, 외사촌. 자, 그때 여러분 이삭이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의 딸, 너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면 안 된다. 사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때는 여러분 근친이 허용이 아니라 뭐예요? 장려예요. 어떨 때 명령이에요. 이랬던 성경이 갑자기 반전이 확 일어나요. 그게 언제냐면 몇백 년 지난 출애굽기 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나라 요즘 이번 개혁 성경은 다 쉽게 번역했어요. 클로즈 relative는 뭐냐면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하지 말라. 사촌, 오촌은 가까운 거죠. 허용하던 하나님이, 장려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금하세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지금은 이제 하면 안 돼. 우리 신체가 어떻게 됐으니까? 안 좋아졌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처음이 좋았는데 복잡하죠. 근데 점점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조치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근데 조치를 바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저에 대한 조치를 바꾸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결같기 때문에 조치를 바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때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여러분, 만약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옆집에서 어느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아우를. 그런데 죽인 다음에 형사한테 붙잡혀가지고 수갑 채우고 나오다가 옆집에 있는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워할까요? 창피하겠지.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누구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죽일 놈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근친 중에 근친은 누군지 아세요? 근친 중에 근친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뭐 아담은 자기하고 결혼한 거야. 생물하고 자기하고 결혼한 거야. 안 그래요? 전혀 문제가 없어. 왜? 우리 언제가 좋았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본문인데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누구예요? 대답 굉장히 빨리 하네. 네. 여러분 모르는 게 많죠.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 무한대 빼기 1000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1억도 무한대예요. 그럼 여러분 산술적으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다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예전에 이때 남쪽 지방부터 쭉 대학교 순회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거기 의대였는데 어느 학교에 거기서 세미나를 제가 4시간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15% 정도 된다 그랬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근데 세미나 4시간 했으니까 학생들이 충격받았겠죠? 예, 받아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정리하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강사님은 모르는 건 어떡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죠? 당신도 모르는 게 많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이 질문했어요. 답변했어요. 내가 아는 게 많을 것 같니? 모르는 게 많을 것 같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나열해도 나는 모르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피식 웃는 거예요. 근데 궁금했어요. 학생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대. 그냥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당신 무슨 창조과학 어쩌고 해가지고 얘기하더니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창조과학 하나도 모르신다고. 모르는데 성경책 그대로 다 믿으신다고. 나는 창조과학 사역하는데 나도 성경책 다 믿어. 만약 학생은 아는 만큼 믿는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자, 본인도 어떻게 해서 고백했죠? 뭐라고? 예? 모르는 게 훨씬 많다고. 그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 거야. 여러분 처음엔요 우리 창조과학 사역할 때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LA에서 이제 계속 이제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읽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사역 시작할 때는 좋은 논문이 나오면 와 이거 다음 세미나 할 때 써먹고 싶다 그래요. 근데 언젠가 몇 년 전에 같이 사역하셨던 분이 읽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나온 거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우리 이것도 모르고 믿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들어가지고 믿으셨어요? 이것도 안 듣고 믿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캐년도 모르고 믿으셨어요? 뭐로 믿었죠? 믿음으로.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뭐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은 거 아니겠죠?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화론 시대이기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는 원칙을 정하세요. 성경은 뭐다? 사실이다. 여러분 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밝혀지기만 해 그것만 알아도 너무 신기해. 맞습니까? 나머지 다 모르? 저는요 창조과학 사역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게 기뻐요. 그분 믿으세요? 그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또 말씀 안에서 증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